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박아름입니다. 먼저 앞에 두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잘못 준비한 게 아닌가 지금 네, 사업 기반으로 잘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꼼꼼히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이신 신상범 원장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올해 3월에 들어간 막내인데 제가 사업을 아주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춘천에 산다는 이유로 네, 제가 춘천에 살고 있어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합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연결된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어떤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이 또 어떤 단위가 먼저 이 지역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복합 위기가 그래서 무엇인지 물론 선생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 평화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로컬 평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 로컬 평화를 실천하는 단위로서 대학을 하나의 선도 그룹으로서 그 방법은 리빙랩을 저희가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 로컬 평화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대학에서 리빙랩을 도구로 실험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또 저희 대학, 저희 사업단이 하고 있는 현재 성과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2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엔의 국가와 민족이 국제연맹과는 다르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제연맹과 달리 우리는 헌장에 따라 세계를 건설할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 냉전이 종식되며 우리는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 기구를 마비시키던 대결 국면에서 벗어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냉전이 아닌 새로운 시기에는 좀 더 다양한 협력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실제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시에도 현재도 그렇지만 92년 당시에도 오존층에 뚫린 것이 적군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가뭄과 질병은 전쟁에서의 무기만큼 무자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자지구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전이나 국제전들이 활발해지면서 이 기후 위기를 통한 위협과 어떤 것이 더 적극적인 그리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92년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더 큰 자유로 인해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했는데요. 결국 이 활성화는 성장의 지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사회적 진보는 안보화의 덫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은 사실 일부에서만 실현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92년 이후에 실현하고자 했던 기획을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 이 기획은 사실상 2000년대 이후부터 실패했다고 진단받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기구 강대국 중심의 실천이나 어떤 주도가 아닌 지역에서의 실천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로컬 평화와 로컬 오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로컬 평화와 로컬 오너십이 제기가 됐고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역, 특히 도시가 주목을 받았지만 과연 지역에서 로컬 오너십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를 실천하려면 선도그룹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선도그룹은 또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이라는 집단을 또한 리빙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합 위기라고 명명되는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분쟁과 기후 변화가 결합된 상황인데요. 보통 군사화, 자본, 기후 위기가 맞물리면서 이 위기가 서로 계속 연계가 되고 향후에도 이 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1992년 이후에 어느 정도 감소를 보이던 지역 분쟁은 사실 2010년 이후에는 무력 분쟁의 수, 그다음에 난민 및 강제 이주민, 세계 군사비 지출, 기아를 겪는 인구가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폭력 분쟁들은 기후 위기를 통해서 강화되기도 하지만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력 분쟁이 다시 초래되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하위 50% 집단이 이런 오히려 75%의 상대적 손실을 겪는 데 비해 상위 10%의 집단은 약 3%의 손실만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를 보시면 이 복합 위기가 결국 이 위기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인민들에게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하고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도만 사실은 기후가 오르게 돼도요.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 또 이주가 발생하게 되고 농업이나 어떤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이 기후 위기를 비롯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정치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초래하게 되고 군사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런 군사화에 대한 또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면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고 각 지역에서의 분쟁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본과 군사의 외부적인 영향이 높아지면서 이 위기가 계속해서 함께 맞물리면서 평화가 위협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로컬 단위에서의 로컬에 맞는 실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제적으로도 이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관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진정으로 참여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생계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 및 자금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경우에만 국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세계은행에서도 원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의사결정에 이전에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던 혹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청년의 참여와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평화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3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 일상이라는 건 데일리도 있지만 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과 공동체적 삶에 뿌리 내린 농축된 지혜를 의미하고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고 또한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이례적이기보다는 다중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토착 문화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보편이라는 근대적 사고를 해체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경합적인 해결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분쟁과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셋째가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로컬 평화가 단지 로컬의 방식만을 로컬에 갇혀 있는 실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글로컬 양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해서 로컬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글로컬 양식을 수용하는 것을 적극 표방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창조하려는 복합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컬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 선도적인 그룹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 선도적인 지역과 그룹은 도시 그리고 대학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전 세계 도시들을 다 합치면 지구 면적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도시들이 2%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전 세계 에너지의 약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고요. 75%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도시의 90% 정도가 해안에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학이 선두에 나설 것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빙랩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나름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의 기관 주도의 리빙랩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정부 주도 사업 형식이라는 리빙랩에서 탈피해서 대학이 그 리빙랩을 수업에서 함께 실현하면서 지역에서 주민주도 혁신이 진행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대학의 리빙랩은 이 실험 전과 실험 그리고 실험 후의 세 가지 단계에서 일단 학교 안에서 문제 진단, 그다음에 솔루션 모색, 그다음에 실험 설계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차후에 이후의 단계들도 학생들이 강의실 밖에서 혹은 다른 경연대회를 통해서 계속 연계해서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그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내의 연세대학교에서도 하지만 국내 타 대학교 그다음에 해외의 다른 대학들하고도 협력을 맺어서 해외 대학들에게도 이 리빙랩 기반인 수업을 보급하는 국제 보급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4개 국가, 4개 대학, 5개 과목에서 107명의 학생이 참여했고요. 2023년 2학기, 2024년 1학기, 그다음에 현재 2학기에도 3개 국가, 4개 대학, 10개 과목에서 233명의 학생들이 리빙랩 기반 수업을 참여하면서 각각의 지역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에 참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글로컬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냈던 아이디어인데요. 이 학생들이 이 지역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해결책을 설계하면서 실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폐유지를 줍는 노인들의 이 동선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개발하는 발표였고요. 두 번째는 군인들이 입고 난 이 제복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식. 세 번째는 또 남북관계론이라는 수업에서 북한 지역에서의 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논했던 실험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 못난이 과일들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소비로 이끌면서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발표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리빙랩이라는 도구가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매 학기에 저희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과 수업을 진행한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우선 로컬 평화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의 특징들이 이 통계적 결과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서 학생들의 협업 능력이 향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토착 문화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글로컬 양식의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창의적인 해결 이 필요한지 또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다는 대답, 그 다음에 추가 검사에서도 전공 이해 범주에서 이 강의를 듣고 나는 글로컬 문제 해결 방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응답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이 리빙랩을 통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역적 관심과 또 로컬 평화의 실천 가능성, 또 글로컬적인 이 양식의 이해와 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고 있나요? 네. 네, 사회적 참여와 실천을 장려하는 대학의 리빙랩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자원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의미를 넘어 예상이 불가능한 복합 위기 시대의 로컬 단위에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핵심은 지역에서의 로컬 오너십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환경 위기와 안보 위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저희 원주에 있는데요.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르완다 그리고 타 국계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의 기후 위기가 지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결되는지 또는 동일한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 글로컬적인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국제 교육 모델을 더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